치킨 가게 마카롱. 오사카 미도리바시역 근처 작은 카페이다. 입구에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한 대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들이 늘어져 있다. 입간판에 커피러닝 글자 하나만 적혀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페인지 알 수도 없다. 배낭여행 마지막 날, 길라이는 게스트하우스 근처 카페에 들렀다. 카페에는 이미 손님이 셋 있었는데 모두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이었다. 노인들은 각자 테이블 하나씩을 차지하고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원모파 너머에는 주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주인과 손님 모두 60, 70대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카페는 은퇴자를 위한 공간처럼 느긋함이 느껴졌다. 주인은 커피를 내리며 길하이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메뉴판은 모두 일본어라 알아볼 수 없었다. 하이는 커피 앤 토스트 앤 에그? 라고 천천히 말했다. 다른 테이블 손님이 먹는 음식을 보고 대충 주문한 것이다. 주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호트, 아이스라고 물었다. 길라이는 호트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금방 핫이라고 이해했다. 예스, 핫, 호트. 주인이 어색한 미소를 보이고 앞에 손님과 대화를 나눴다.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요즘 세대는 아메리카식 발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메리카식이란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 추측해본 것이다. 호트라고 구식 발음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던 건지 별 의미 없는 대화였는지 주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드립으로 내린 커피는 부드럽고 깊은 향이 났다. 삶은 계란에 소금을 뿌리고 두 입에 나눠 먹었다. 노른자 속은 반숙 상태라 퍽퍽하지 않았다. 토스트는 두꺼운 식빵을 삼각형으로 잘라 버터를 발라 굽고 설탕을 뿌렸는데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다. 만족스러운 아침이었다. 하이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려는데 주인이 다가와 빨간색 마카롱을 내밀었다. 서비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하이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마카롱을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으로 들어갈 때 씹히는 쫀득함이 제대로다. 마카롱은 순식간에 사르르 입안에서 녹아 사라졌다. 다른 테이블에도 마카롱 하나씩이 서비스로 나갔다. 노인들은 카페 단골인지 태연히 마카롱을 오물거리며 먹었다. 맛있다고 일본어로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가게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한 노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젊은 시절은 참 구질구질해. 하이는 노인들이 저런 생각을 하다니 재밌다 생각하고 걸음을 옮기려다 머릿속이 알싸하게 터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내가 알아들은 건가? 한국인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내 아내가 한국인이라 한국어를 조금 배웠지. 조금이라 말했지만 노인의 한국어는 유창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낡은 양복을 입었고 제격은 작았지만 피부에 윤기가 흘렀다.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 교수를 하다 은퇴한 것 같은 외모였다. 하이가 아까 전에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노인이 먼저 손을 저으며 말을 가로챘다. 그냥 한 소리네. 젊은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구질구질하긴 마찬가지니까. 이 마카롱 정말 맛있지 않나? 노인은 반쯤 베어문 마카롱을 들어 보이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나는 은행에서 40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했지. 그 세월보다 이 마카롱 하나 베어 물고 있는 지금이 더 좋아. 유카이다. 아버지 또래 일본 아저씨를 보고 하이는 온갖 음식 냄새에 절어 있던 아버지 생각이 났다. 온갖 보양식을 만들던 아버지의 쿰쿰한 냄새가 갑자기 훅 하고 났다. 그뿐이었다. 말쑥한 일본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만큼 별 볼일 없는 세월을 살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행운을 비네.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마치고 하이는 간사이 공항으로 향했다. 무엇 때문인지 하이는 기분이 계속 들뜨면서 행복해졌다. 아까 먹은 마카롱 때문인 것 같았다. 여행을 마친 하이가 서울의 재래시장 골목의 치킨집으로 들어갔다. 하이가 형들과 함께하는 치킨 가게다. 하이는 형이 둘 있는데 첫째가 길상이, 둘째가 길중이, 막내 길하이, 상중하, 발상 한번 깔끔하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길상이가 앞치마에 기름과 튀김 가루를 잘등 묻힌 채 하이를 맞았다. 여행은 어땠냐? 길상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0년이 넘는 곳이 생활 끝에 시험을 접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합격 인원은 점점 줄어갔고 길상이의 체력도 점점 떨어져갔다. 이제 곧 마흔을 앞두고 시험이 되어 뭐 하겠냐는 생각과 실제로 합격한 그 이후의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다. 길상이는 시험을 그만두고 치킨 가게를 도우며 손금 공부를 하고 있다. 좋은 머리라서 그런지 뭘 해도 금방 배우기는 했다. 최근에는 가게 한 귀퉁이에서 손금을 봐준다.
제법 잘 봐서 수입도 쏠쏠했다. 뒤늦게 접성을 찾은 것 같았다. 이게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야. 통계학이란 말이지. 길상이는 하이의 손을 잡아 끌더니 손금을 찬찬히 살폈다. 동생을 보자마자 또 손금 타령이나 하고 있는 형이 한심했지만 하이는 잠자코 있었다. 너 곧 대박 나겠다. 이번 여행에서 뭐가 건졌냐? 하이는 형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다. 집 나간 아내를 대신해 20년 넘게 아이들을 혼자 키웠던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큰 형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길화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일을 도와 형 뒷바라지를 했고 결과는 이렇게 됐다. 아버지는 2년 전에 아들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옆집 옷가게 아주머니와 재혼을 했다. 지금은 둘이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다. 길상이가 고시를 그만두고 아버지도 미련 없이 가게를 그만뒀다. 내가 고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내 삶을 찾는구나. 마지막에는 효도한 거다. 아버지는 억지춘향으로 길상이를 효자로 만들고 서울을 떠났다. 아들들에게 연락도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날에 할 뿐 소식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가끔 만난 아버지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지금 세 형제가 하고 있는 치킨 가게 자리에서 아버지는 20년 넘게 온갖 보양식을 끓였다. 보신탕, 자라찜, 흑염소탕, 오개탕, 잉어찜, 참새죽, 뱀탕, 보양식이라는 보양식 재료는 다 가져다 끓였다. 원래 가게는 백숙집으로 닭이 주 메뉴였는데 어느 순간 닭은 어디 가고 개며 자라며 흑염소며 온갖 짐승들이 고와졌다. 병자와 수험생들은 기력을 보한다고, 젊은 여자들은 피부 좋아지라고, 늙은 여자들은 곱게 늙으라고, 늙은 남자는 죽은 고추 살아나라고, 젊은 남자는 2번 3번 해도 죽지 말라고 먹고 또 먹었다. 정작 정력을 살려도 어디에 쓸 데도 없던 아버지는 짐승들을 끓이느라 말라만 갔다. 어린 시절 하이는 아버지가 닭만 식당에서 끓여내는 줄 알았다. 끓여놓으면 뿌연 국물이 이게 닭인지 잉어인지 개인지 어린 눈에는 구분도 안 갔다. 아버지가 별의별 짐승을 다 끓여 파는지 알게 된 건 키우던 자라가 손님상에 올라간 때부터다. 학교 앞에서 샀던 새끼 자라가 길하이 머리 크기만큼 커지자 수조가 작아져 아버지가 방생한다고 가져갔던 적이 있다. 그 자라가 손님상에 올라갔다. 등껍질에 하이가 새겨뒀던 네임펜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그 후로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의 행방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슬프진 않았다. 아버지가 돈으로 바꿨으니 다행이란 생각이었다. 그 시절 세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휠대로 휘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이도 알고 있었다. 먹이를 주고 기르던 짐승을 펄펄 끓는 물에 넣었다는 생각에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런 것도 먹는구나, 이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컸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를 끌고 와 아버지에게 내밀었다가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친구 부모님의 경멸 어린 표정을 보고 알았다. 남의 것은 꿀이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앞치마에 낭자한 피, 누린내 가득하던 식당, 손님들의 번들거리던 얼굴, 하이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 했다. 형, 그래봐야 우리가 닭을 삶는 대신 튀기기밖에 더해? 이 가게 안에서 내 인생이 대박 나려면 잘라도 더 튀겨야 되나? 길상이는 하이의 빈정거림에 미소로 답했을 뿐이다. 그때 길중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중이의 일생일대 꿈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 놀며 사는 거다. 길중이는 20대 중반까지 탤런트가 되겠다고 연예계를 기웃거리다 일일 드라마 주인공의 친구의 오빠로 몇 해 나온 것을 끝으로 연예계 생활을 접었다. 별 재주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길중이가 돌아올 곳도 이 치킨 가게밖에 남지 않았다. 가게 이름은 형제들의 성을 따 길스 치킨이라 붙였다. 처음에 길스 치킨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메뉴로 제법 인기를 끌었다. 반년도 안 되어 50m 옆에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생기고 그 맞은편에 닭강정집이 생기더니 얼마 전에는 길스 치킨 바로 앞에 한 마리 8,000원 치킨집이 생겼다. 그로 끝나지 않았다. 주위 100m 안에 스몰 비어라고 그릭 맥주에 감자튀김이 안주인 맥주집도 2개 생겼다. 그렇게 하면 지맥보다 더 싼 감맥이 된다. 치킨과 맥주의 전쟁은 끝이 없었다. 먹는 장사는 치고 빠지는 게 핵심인데 치는 시간도 너무 짧았다. 이것저것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라 배달은 안 했지만 어차피 가게 안에서 도움도 안 되는 길중이에 남는 인력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요즘 배달앱 많잖아? 배달의 민족, 배달통, 여기요.
우리가 싼 가격으로 치킨을 팔고 있지만 형도 알다시피 새로 생긴 치킨집들도 가격이 우리랑 비슷해. 우리는 그나마 일손이 더 있으니까 형이 배달하자. 길중이는 성가신 얼굴을 했다. 오토바이 배달은 아무래도 쪽팔렸다. 형도 이제 밥값은 해야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배달앱 후기를 형편없이 올린 몇몇 고객님 덕에 배달은 점점 줄고 수수료만 나갔기 때문이다. 실상은 길중이가 배달 가는 길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한참을 숨었다가 가는 바람에 다 식은 치킨을 배달했고 치킨 다리 하나를 빼먹는다거나 배달 금액을 올려 받아 삥땅을 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길상이가 버는 손금 수입이 있어 그나마 가게가 유지되었다. 길상이는 인터넷에 손금 카페를 만들어 제법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하루 5명은 넘었다. 모두 현금인데다가 밑천도 안 들었다. 길상이는 사람들의 손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인생길이 손바닥에 쭉 펼쳐 보인다고 했다. 고지를 실패하고 사람들은 못할 것 같던 길상이는 의외의 길을 찾아 제 몫을 했다. 형, 우리 마카롱 만들어 팔아보자. 여행을 다녀온 하이가 얼마 후 뜬금없이 한 말이다. 형들에게도 뜬금없이 들렸지만 하이도 뜬금없이 한 말이었다.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다. 왠지 마카롱이 있으면 하이의 인생이 조금은 바뀔 것 같았다. 지랄을 해라. 과자 만들면 뽀대나고 닭 튀기면 쪽팔리냐? 길중이의 반응이었다. 차라리 붕어빵이 어떠냐? 치킨 가게의 마카롱은 아무래도 궁합이 안 맞지. 길상이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하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마카롱으로 가득했다. 마카롱을 만들면 누린내 나는 보양식 냄새도 찌든 비린내와 짠내가 풀풀 나는 치킨 냄새도 다 덮일 것 같았다. 하이는 다음 날 바로 오사카로 갔다. 오전에 도착해 지난번에 들렀던 미도리바시역 근처 카페를 찾았다. 그때 봤던 새 노인이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이는 미리 준비한 일본어를 적은 종이를 꺼내 보였다. 마카롱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한국어를 하던 노인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왜 배우려는 거지? 한국어 노인이 물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하이는 속으로 기어들어갈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국어 노인은 주인과 또 뭐라 대화를 나눴다.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다는군. 이 시간에는 내가 항상 커피 마시러 오니까 이 시간에 배우면 될 거야. 그래야 통역을 해주지. 오늘 나는 들어가봐야 해. 마누라 점심에 주러 들어가야거든. 내일부터 와. 하이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준비한 일정의 수업료도 건넸다. 주인은 강하게 손을 저었다. 하이는 근처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아침마다 카페에 들렀다. 계란 흰자에 소금을 조금 넣고 휘핑기로 거품을 만들고 설탕을 넣는다. 슈가 파우더와 아몬드 가루, 코코아 가루를 재에 친다. 계란 흰자 거품을 넣고 잘 접는다.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숨을 참으며 조심히 접는다. 반죽을 짤 주머니에 넣고 동그랗게 짠다. 1시간 정도 잘 말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구워낸다. 마카롱이 마르는 동안 그 안에 넣을 크림을 만들어 마카롱 사이에 바른다. 하이는 한국어 노인의 통역을 따라 카페 주인이 마카롱을 만드는 것을 성실히 익혔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 노인이 집에 가야 하므로 하이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이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방에서 마카롱 연습을 계속했다. 카페 주인은 하이를 위해 마카롱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았다. 하이는 미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가 곳곳을 청소했고 수업이 끝나면 설거지를 말끔히 하고 돌아왔다. 더 말려야 한대. 한국어 노인은 주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전달해 주었다. 그럼에도 주인이 만든 마카롱 맛을 낼 수 없었다. 주인이 만든 마카롱과 향과 모양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았다. 씹히는 질감도 같았다. 미세한 무언가 달랐다. 카페 주인의 것은 한 입 씹었을 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두 입 씹어 삼킬 때 온몸에 충족이 느껴졌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7일,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하이는 그날도 빨리 카페에 나가 청소를 말끔히 마쳤다. 노인 3명이 손님으로 와 커피와 토스트, 삶은 계란을 주문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다. 주인과 손님들은 오늘따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키득키득 웃었다. 맛이 제대로 나오던가? 한국어 노인이 짓궂은 얼굴로 물었다. 하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저었다.
주인은 하얀 가루 한 봉지를 건넸다. 받아들었는데 3kg쯤 되는 것 같았다. 마법의 가루라네. 이 마법의 가루 1g 당 마카롱 1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군. 한국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이는 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주인은 계속 일본어로 뭐라 했고 한국어 노인은 그걸 통역해 주었다. 깊은 산골 옹달샘에 피어난 고운 꽃잎을 따다 수십 번 찌고 말려 가루를 낸 것이라고 해. 이 카페를 오는 손님들을 위해 몰래 하나씩만 내놓았다고 하네. 대놓고 팔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까봐 그랬다는군. 어쨌든 이제 그 깊은 산골 옹달샘에 피어나는 고운 꽃들은 없어졌으니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마법의 가루라고 보면 되네. 하이는 노인의 이야기가 하도 hilang해서 뭐라 물을 수도 없었다. 그냥 하이를 놀리는 거라 생각했다. 바닐라 가루 같은 것을 주면서 장난치는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약속한 시간은 끝이 났고 일본어 노인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이는 노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카롱 만들 준비를 했다. 하이는 마법의 가루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아주 미량의 마법의 가루를 다른 가루 재료체를 칠 때 넣었다. 이전 날처럼 똑같은 순서로 마카롱을 만들었다. 모양은 이번에도 잘 나왔다. 완성된 마카롱을 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하이의 눈이 번쩍 떠졌다. 몸에서 이상하리만큼 맑은 기운이 돌았고 한없이 편안해졌다. 이게 뭐지? 그 마법의 가루라는 것이 정말 마법을 부렸다. 순간 하이는 덜컥 겁이 났다. 이거 혹시 마약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미량의 몸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 하이는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다. 하이는 다시 카페로 갔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천장이 낮고 간판은 입간판에 커피 한 단어만 적혀있는 카페. 게스트하우스에서 두 블록만 걸어 코너를 돌면 바로 나오는 그 카페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철물점이 있었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주변을 몇 번이나 돌아다녀 봤지만 카페는 없었다. 일주일간 매일론 카페를 잘못 찾았을 리도 없고 하이는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철물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여기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카페 있지 않느냐고 한국인 주인에게 물었지만 주인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다. 거기는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아마 철물점이었을 거야. 그 집 노인이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이의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철물점 주인이 커피를 그렇게 맛있게 내렸어요. 마카롱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기도 했고 하지만 카페를 한 적은 없어요. 하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국에 돌아온 하이는 마법의 가루를 큰 나무 상자에 넣고 입구에 열쇠를 달았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해봐야 미친놈 소리밖에 안 나올 거다. 길스 치킨 주방 한편에 베이커리를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몇 번 연습 끝에 미량의 마법의 가루를 넣고 많은 양의 마카롱을 만들었다. 새끼, 여자 꼬실라고. 모든 일이 여자로 연결되는 길중이가 하이가 만들어둔 마카롱을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길중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다. 님이 18. 아저씨 둘이 들어오면서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했다. 그냥 쥐임새 같은 거였다. 근처 노점에서 홍어와 문어를 팔던 아저씨였다. 형님,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승연이 다 클라면 아직 10년은 남았대. 남자는 답이 없는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맥주를 쭉 들이켰다. 치킨 다리를 두 입에 우걱우걱 먹어 지우고 또 맥주 한 잔을 시켰다. 저 아저씨는 돈 걱정하면서 오늘 번 돈 다 술 마시려나 보다. 길상이가 중얼거리듯 하이에게 말했다. 남자들은 각자 맥주를 3번 더 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장사한 자릿세와 같은 돈을 내고 가게를 나서는 남자들을 하이가 불러 세웠다. 저기요, 이거. 하이는 남자들에게 마카롱 하나씩을 건넸다. 남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카롱을 받아들었다. 서비스입니다. 입가심으로 드세요. 남자들은 한 입에 마카롱을 집어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형님이라는 사람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동생의 얼굴도 환해졌다. 이거 여기서 파는 겁니까? 형님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하이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10개만 주소.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네. 우리 야갖다 줘야지. 하이가 잠시 주춤했지만 얼른 마카롱 10개를 준비했다.
별도의 포장지도 구비하지 않아 치킨 기름 빼는 종이로 마카롱 하나하나를 싸고 치킨 반마리용 포장 상자에 마카롱을 담았다. 그런대로 모양이 나왔다. 치킨 상자에 담긴 마카롱을 보고도 남자는 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니껴? 하인은 순간 진땀이 났다. 가격을 생각 안 해본 것이다. 보통 카페 같은 곳에서 2,000원 정도 받으니까 10개면 2만원, 2만원이라 부르면 아저씨들 기절할 테고. 하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를 굴리다가 말이 툭 튀어나왔다. 10개 5,000원입니다. 쬐끄만 게 비싸네. 줄이고 줄인 가격이지만 아저씨는 마카롱을 국화빵집으로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했다. 다음 날부터 하인은 본격적으로 마카롱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리에 마카롱 판매 글도 붙였다. 딸기 맛, 민트 맛, 바닐라 맛, 초코 맛으로 종류도 4가지로 늘렸다. 얼마나 팔릴지 몰라 전용 상자를 맞추는 대신 치킨 상자에 계속 담기로 했다. 하인은 치킨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마카롱 하나씩을 건넸다.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도 마카롱을 입에 넣자 하나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하인은 그 순간에 기분을 북잡았다. 여기 손금도 봐주고 마카롱도 판다는 가게 맞아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스마트폰으로 길스 치킨이 소개된 블로그를 보여주며 물었다. 블로그는 길스 치킨을 굉장히 특이한 가게로 소개하고 있었다. 여자 둘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기득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저희 손금도 좀 보고 싶은데요. 길상이가 찬찬히 손금을 보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취직은 언제 될지, 결혼은 언제 할지, 남편은 능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런 것도 손금에 나오는지 길상이는 손금의 시기와 모양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답해주었다. 그런 모습이 하인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저게 맞는다면 형 말대로 자기도 곧 대박이 날 거다. 님이 18. 그때 익숙한 욕 소리가 들렸다. 지난주 문어와 홍합한 돈을 길스 치킨에 쓰고 간 아저씨들이었다. 길중이가 자리를 안내하는데 아저씨들은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오늘은 치킨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동그란 과자 20개 싸줘서 우리 아가 맛있다고 또 사오라 카대. 아저씨는 투박한 손으로 치킨 상자에 담긴 마카롱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나가면서 상자 안에 손을 넣어 하나를 빼먹는 게 보였다. 아저씨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손금을 보던 여학생들은 손금 결과가 좋았는지 밝은 얼굴로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치킨은 거의 그대로였다. 저희도 마카롱 10개 싸주세요. 근데 하나 500원이면 너무 싸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들은 뭐가 우스운지 웃어댔다. 치킨 상자에 담는 마카롱을 보고 웃는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대박의 신호탄이었나 보다. 치킨 가게에 마카롱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싸고 맛있는 마카롱, 치킨 상자에 담긴 마카롱. 이거 500원에 팔아서 돈이 남냐? 길중이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많이 팔면 남아. 길라이는 마카롱을 오물거리며 환해지는 얼굴의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았다. 자신이 꽤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연이어 팔리는 마카롱은 어느 순간 치킨 매출액을 넘어섰고 이제는 치킨 판매 수십 배의 매상을 냈다. 치킨 가게 마카롱이란 이름으로 수백 개의 블로그에 소개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여행 잡지에 실리기까지 하면서 외국 여행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마카롱을 사려는 줄은 늘고 늘어 가게 밖으로 줄을 지었다. 사람들은 길스 치킨집의 마카롱을 먹으면 기분상이 아닌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옆집과 그 옆집과 옆집까지 줄이 이어지면서 주변 상인들의 원성이 들려왔다. 그 줄만큼의 수입도 늘어 그 옆집과 옆집도 한데 뚫어 길스 치킨이 되었다. 일하는 사람도 몇 명 뽑아 제법 규모를 갖췄다. 이제 치킨은 한 구석에서 길중이가 튀기고 있었지만 상호는 여전히 길스 치킨이었다. 여러 곳에서 길스 치킨을 따라 하나 500원짜리 마카롱을 찍어댔고 어떤 곳은 하나 300원까지 낮추기도 하고 어떤 곳은 컨셉까지 똑같이 치킨 상자에 마카롱을 팔기도 했다. 그럼에도 길스 치킨의 마카롱 인기는 식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갔다. 바쁜 하루를 끝내고 세 형제가 모여 앉았다. 오랜만에 치킨 한 마리를 튀기고 맥주도 마셨다. 길상이는 하이의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아직까지 남의 손바닥만 보며 미래가 어떠네 저떠네 하는 형이 한심했지만 하이가 곧 대박을 친다는 건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었다. 이 세상엔 해도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비도 골고루 내리지 않아. 남극이 있고 사막이 있고 농사도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어.
배에 기름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있지. 이 우주 자체가 불합리에 기초했어. 길상이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 요즘 주변 상가 본 적 있냐? 길스 치킨에 마카롱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옆집 분식점의 한숨 소리는 커져갔고 맞은편 만두가게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져 갔다. 길스 치킨을 따라 생긴 치킨집이나 마카롱집은 손님이 없어 앞에 노점 자릿세로 근근히 가게를 이어갔다. 그 사람들 일을 왜 우리가 신경 써? 길상이는 계속 하이의 손금을 보고 또 봤다. 하이는 손을 확 빼버렸다. 형이란 놈이 동생 청춘 다 바쳐 보양식 구려번 돈은 책상 머리에서 다 날리고 이제 좀 동생이 인생 대박길로 들어서니 그 길까지 막으려고 작정한 듯 했다. 너의 반짝하던 행운의 시간도 곧 끝날 거야. 손금에 그런 것까지 나오는지 하이도 요즘 걱정이 많았다. 마카롱을 팔고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마법의 가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길게 생각해도 한 달을 못 넘길 것 같았다. 하이는 연거푸 맥주를 들이켰다. 어젯밤에 나무 상자에 넣어둔 마법의 가루를 긁어보았었다. 하얀색의 밀가루처럼 생긴 이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게 정말 깊은 산골 롱달샘에서 피어난 고운 꽃으로 만들었든 이제 박박 긁어봐도 감주먹이 안 되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너의 행운이 이어진다는 거야. 네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상이의 말처럼 길스 치킨의 마카롱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법의 가루가 떨어지고도 사람들은 마카롱을 사갔지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모양도 맛도 똑같지만 영혼이 빠져버린 것 같다고 했다. 실물과 똑같이 만든 모형을 먹는 것 같다고도 했다. 길스 치킨의 마카롱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실망스럽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손님이 반으로 줄더니 얼마 후에 또 반.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하이 혼자 만들어 팔아도 손이 남을 정도가 되었다. 하이는 비어버린 마카롱 조리대를 멍하니 바라봤다. 4년 전 오사카 카페를 떠올려 봤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마법처럼 끝났다. 그 이후 몇 번 오사카의 카페를 찾아가 봤지만 문 닫힌 철물점만 보고 돌아와야 했다. 손님도 없고 해서 일찍 문을 닫으려는데 길상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손에는 뭔가 한가득이었다. 가져온 것들을 탁자에 놓고 보자기를 펴는데 누린내가 훅 하고 올라왔다. 흑염소였다. 약산 흑염소다. 이놈이 약산도 약초 다 먹고 자란 놈이다. 내가 직접 잡았어. 하이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흑염소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누린내를 잡기 위해 뽕나무를 흑염소와 함께 압력밥솥에 끓이고 가마솥에는 낙지밥을 하기 시작했다. 삼겨진 흑염소의 일부는 수육을 만들고 일부는 탕을 끓였다. 한상 가득 차려졌다. 아버지는 오기 전에 바로 담근 거라며 오징어 김치도 접시에 담았다. 오랜만에 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후루룩 쩝쩝, 서걱서걱, 하는 음식을 씹고 넘기고 시키는 소리 밖에 나지 않았다. 대화 한마디 없이 그릇을 깨끗이 비운 내부자는 잠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보양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가 끝나기 2-3시간 전에 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잉어찜, 오개탕, 자라찜, 가물치탕, 장어구이, 개수육. 그렇게 2달이 지났다. 새 아들들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됐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보양식을 끓여주러 오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있는 시골의 아들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게 했다. 아버지가 오라고 한 날에 아버지는 옥에 수십 마리와 각종 조리도구를 갖추어서 집을 나섰다. 새 아들이 짐을 들고 따라 나섰다. 아버지의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근처 요양병원이었다. 아버지는 시골에 내려온 날부터 이 병원 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양식을 끓여주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내려와 또 그 짐승들을 요리하고 싶었을까 싶었지만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요양원을 찾았다고 한다. 요양원은 아버지에게 주방을 내주었고 요양원 사람들은 요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뼛속까지 검은 오개를 황기퍼드 나무 지골피 잔대를 넣어 푹 고았다. 이거 봐라. 오개는 고와도 기름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뿌옇게 고아진 국물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모습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오개탕을 반 마리씩 그릇에 담았다. 하이는 음식을 식탁에 하나하나 배달했다. 노인들은 대부분 눈빛이 공허했고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치매야.
아버지가 귀에 대고 말했다. 이곳은 치매 노인 요양병원이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자리에서 얌전하게 음식을 기다렸다. 음식을 서빙하던 하이가 한 노인 앞에 멈춰 섰다. 오사카 카페에서 한국말을 하던 노인이었다. 노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하이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모든 테이블에 서빙을 마치고 하이도 오개탕을 한 그릇 담아다가 한국어 노인 앞에 앉았다. 노인은 오개탕을 허겁지겁 아주 맛있게 먹었다. 하이는 노인의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노인은 김치를 받아 먹으며 해맑게 웃었다. 한국어 노인은 5년 전에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한다. 노인의 일본 이름은 사이토였다.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이토 씨는 치매가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내 김갑숙 씨는 비교적 건강했고요. 치매를 앓는다거나 다른 지병이 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돌보면서 자기도 여기서 함께 생활한 거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김갑숙 씨가 시름시름 앓더니 먼저 세상을 떴어요. 병명도 알 수 없었죠. 사이토 씨를 몇 년째 돌보던 사람이 말했다. 요양원을 나와 새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 사이토라는 사람 말이다. 우리 영림시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 아버지도 사이토 씨를 알고 있었다. 영림시장은 길스 치킨이 있는 재래시장이다. 사이토 씨는 고리대금업자였다고 한다. 하나하나 대출을 늘려가면서 시장 안 가게들을 먹어갔다고 한다. 길하이는 오사카에서 사이토 씨가 은행에서 은퇴했다는 말을 기억했다. 은행에 다녔다고 하던데요. 하이가 슬쩍 떠봤다. 은행원은 무슨 은행원이 꿈이었나 보지. 고리대금업자였어. 한국인 마누라 얻어 한국으로 귀화까지 했어. 굉장히 역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내에게는 끔찍하게 잘해줬다고 한다. 그 모든 죄를 아내에게 잘해주면서 사죄 하려는 사람처럼. 사이토 씨는 아내가 죽은 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받은 벌이라 생각해. 가끔씩 정신이 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서울로 돌아온 하이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았다. 동네 타일 가게, 전기 설비, 조명, 가구점 사람들을 불러 견적을 뽑게 하고 일을 맡겼다. 촌스럽지만 그럴듯한 식당이 되었다. 그리고 길스 보양식이라고 적힌 간판을 걸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라를 잡고, 개를 잡고, 잉어를 잡았다. 한 달에 2번씩은 시장 사람들만 모아 보양식을 먹였다. 돈은 받지 않았다. 1년쯤 지나 시장 사람들 얼굴이 뿌옇게 윤기가 돌았다. 하이의 몸에 묘한 안정감과 충족감이 감돌았다.